부동산 시장, 누르면 튀고 누르면 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아니면 계속 조정이 올 거니까 관망을 해야만 될까? 사실 대단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죠. 하지만 매번 과거의 데이터가 보여주듯 바로 그 과거의 데이터는 여러분에게 답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달부터 계속 강조를 해오던 부분인데요. 과거의 데이터, 이 총선을 기점으로 언제나 부동산 대책을 볼 때 항상 부동산 시장은 움직였다. 그것도 우상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12, 16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러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려면 적극적으로 뛰는 자만이 좋은 물건을 발로 뛰는 자가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찾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후보들의 여당, 야당 후보들의 총선 공약들이 나오고 그런 지역 그 공약들에 힘입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갔죠.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뭐 서울 도심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이게 확산됐습니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쪽에 급상승한 오히려 대책 이후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수원, 안양, 의왕 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최근에 2월 20일 날 그런 규제책이 또 한번 발표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일단 정부 규제가 끝도 없이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풍선 효과는 이어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이 잠시 주춤한 사이에 수원이라든가 지금 용인, 안양, 의왕 이런 곳에서 계속돼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불법 행위 대응반을 발족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실거래 신고를 강화하겠다는 여러 가지 규제책과 압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또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한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튀어 올라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수원의 팔달구, 영통구 이런 데 지금 7% 이상씩 올랐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서울은 지금 0.03에서 0.1%처럼 주간 변동률이 심하지 않은데 화성 같은 경우는 0.06에서 0.7까지 0.7%까지 올라갔고 구리 같은 경우도 0.1에서 0.65%까지 시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데들이 지금 계속해서 변화가 있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건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들썩이고 있고요. 또 동탄도 마찬가지고요. 의정부도 지금 인천, 청라까지 아까 말씀드린 수원, 영통구, 권성구 같은 경우는 8.34% 상승률, 주건 그 아파트값 상승률이 굉장히 컸죠. 7%, 8%까지. 자, 이것이 이제 인천의 지금 청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현동의 루원시티 일대 같은 경우는 2.8% 매매 변동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또 서구 청라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연속 상승세로 2개월 연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GTX B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가 있을 수도 있죠. 같이 부합된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송도, 청라, 부평, 계양도 또 7호선 부평 구청에서 성남역까지 연장되는 거에 의해서도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재미난 거 제2 동탄이죠. 동탄, 제2 동탄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아서 대단히 주춤했던 곳인데요. 그것도 지금 더샵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는 1개월 만에 2개월 채 안 돼서 1억이 올라갔다. 그래서 더샵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의 거래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치 터져 나오듯이 곳곳에서 한쪽을 규제하면 다른 쪽이 지금 풍선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부터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이 바로 움직여야 될 시기다. 대부분 그 정부 규제 대책이 나오면은요,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또다시 조정이 오겠구나. 그러면 좀 관망을 해야겠다. 하지만 세상은 발로 뛰는 자, 용기 있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군중의 심리의 반대편에 있을 때 사실 많은 부를 획득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하고 유럽의 워렌 버핏 같은 앙드레 코스탈리니 같은 사람도 꼭 그런 얘기합니다. 시장은 심리이자 유동성을 관찰해야 된다. 시장의 심리와 유동성을 보면 답이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뛰셔야 할 때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곳을 찾아갈 때 바로 성공 투자가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안정적인 것을 알면서도 더 안정적인 곳을 찾죠. 은행이나 혹은 뭐 증권사나 이런 곳을 찾습니다. 자, 최근 사태로 1조 원이 날아간 1조 원 대단히 큰 손실액이죠.
라인 펀드, 어떤 거는 전액 펀드 손실까지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 DLS라든가 DLF라든가 또 그런 펀드들 때문에 2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 6개월 만에 깡통 계좌가 된 그런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펀드뿐만 아니라 또 은행에서 정기적금 5% 준다 하니까 엄청나게 단시간에 132만 명이 몰리고 인터넷 뱅킹 그 사이트가 다운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두세 시간씩 길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단순간에 3,665억 원이 모여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상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연간 5%의 정기 적금인데요. 30만 원씩 매월 1년 동안 적금을 들어봤자 이자 과세 15.4% 띄고 나면 1년 내 남는 거는 82,560원. 82,560원 위해서 그 긴 시간 투자하고 기다리면서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적금을 들어야 할까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해프닝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곳보다는 좀 더 안전한 자산, 좀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곳, 그래서 부동산에 것을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국토부에서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가 있죠. 왜 그러죠? 미분양 통계가 지금 자료가 상당히 불확실하다. 어떻게 뭐 보도자료에 의하면 엉터리 통계를 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뭐다?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될 것이다. 공급량에 대해서 제대로 데이터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서울 도심이라든가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공급 부족이 매물이 더 잠길 것이고 지금처럼 그럼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유동성은 넘쳐나고 있고 그리고 저금리 기조는 계속 갈 것이고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내리겠죠. 그러면 부동산에 더 큰 호재가 되는 거죠. 결국 갈 곳 없는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은 실물 자산 투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라든가 다세대나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곳보다는 또 더 안전한 땅에다 투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땅이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그 이득이 있을 수 있죠. 따져보시면 그러나 안정적으로 현명한 판단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지금 거래되는 10건 중에 3건이 기획 부동산이 파는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혹돼서 사실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전문가 의견을 들으셔야 됩니다. 홀로 판단하시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 전문가 의견을 꼭 들으시고 거기에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판단하에 과연 서울 도심인지 혹은 경기도 외곽인지 어딘가 투자하실 때는 그곳의 희소 가치가 얼마인지를 따지셔야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혹은 경기권에서도 그곳에 희소 가치가 있고 또 땅을 투자한다 하신다면 전문가에 의뢰를 하십시오. 거기에 개발 호재라든가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주변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꼼꼼하게 하나씩 따져야 볼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혼자서만이 하실 게 아니라 세미나에 오신다든가 혹은 전문가를 만나서 하나씩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5분에 한해서는 무료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투자할지 거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시고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투자 방향과 투자 전략을 제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크 트웨인 미국 소설가죠.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현재 지금 정권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옵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 나왔던 30가지의 규제책. 지금 19번이 나왔죠. 20개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흐름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데이터 통계나 어떤 상승률이라든지 시장의 반응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성공 투자 그 곁에 항상 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